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이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을 아우르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추운 겨울철에 더욱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보험플랜 119와 함께 여러분들의 건강관리 그리고 보험관리까지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코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H사의 스마트 변액 CI 통합보험에 대해서 전문가와 증권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플랜 119에선 이렇게 유익한 정보 가득 준비해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보험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들 적극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엔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이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예,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요즘에는 뇌혈관과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경아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비 온 뒤로 날씨가 추워졌어요. 저희 집 아이가 롱패딩을 입고 나가는데 저도 입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요즘 유난히도 부고 소식을 많이 듣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환절기가 될 때 어르신들, 몸이 조금 노쇠하신 분들, 약하신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고를 많이 받게 됐고요.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일교차가 심해지면 겉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이 추워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선 이렇게 일기예보 많이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며칠 지난 거기는 하지만 새벽에는 기온이 2도, 3도, 낮 기온은 어떨 때는 에어컨을 틀 정도로 막 더워지고 이럴 때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뇌졸중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령화가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차도 별로 없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걷는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혈관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는 고령화도 있지만요. 우선 자가용을 많이 타시기 때문에 어린 아이 때부터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이라든지 외부에서 걷고 뛰고 이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등산을 하러 갈 때도 차를 가지고 가서 등산로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등산을 하시는 것처럼 조그만 거리도 웬만하면 잘 이렇게 걷지를 않기 때문에 이 혈관이 운동할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사실인 이런 거고요. 다음으로는 심혈관 질환이 세계에서는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망 원인 2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뇌졸중, 지금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 이것이 모두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문제인데요. 이 혈관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혈관을 운동시키려면 숨이 가쁠 때까지 이렇게 막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 환경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혈관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가끔씩 이 사진을 보면서 저를 한번 돌이켜 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저더러 60세라고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오나 50세가 되면 완전히 뭐 보험 필요 없지 이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할머님, 할아버님 보시면 60세, 70세에도 너무 건강하시죠. 우리나라에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질병, 오랫동안 약을 드시는 이런 질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 수명이 A 지역에서는 71세가 나오고요. B 지역에서는 건강 수명이 63세가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보험도 가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건강하게 사시는 수명이 이렇게 길고요. 그거를 건강 수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건강 관리를 못 하시면 63세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지역의 차이가 무려 1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이후에도 이 할머니처럼 106세에도 우리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70세, 80세에는 더 이상 뭐 병원에 안 간다 이러지만 지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6세에도 충분히 수술을 하시고 건강하게 기력을 회복을 하시게 됐죠. 그러면 지금 40대, 50대에 사시는 분들은 좋게 100세까지도 충분히 수술을 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20년 전에 생각하셨던 보험이 60세, 70세에 수술이 다 끝났다면 지금은 그 이후에도 이렇게 충분히 수술을 하실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대 질환 말고도 우리가 그런 보험으로 어떤 걸 준비를 하시는 것이 실제로 저한테 이득인지를 좀 보려면 통계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요. 파란색은 남성분이시고요. 빨간색이 여성분이십니다. 평생 동안 내가 의료비를 지출을 하는데 어떤 병에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을 하나 봤더니 암이 1억 2천만 원에 육박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혈, 고혈압, 심장, 뇌혈관인데 이 세 가지를 묶으면 이 세 가지가 혈관에 관련된 질환이고요. 암과 당뇨병이 따로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암은 거의 다 정복이 됐다고 보고 약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죠. 그런데 이 혈관 질환에 관련돼서 평생에 쓰는 의료비의 대부분은 이 혈관 질환 때문에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도 많고 표가 많은데요. 기술이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수술이 예전처럼 이렇게 절개를 해서 정말 절개 이후에 하는 수술이 있고요. 요즘은 구멍을 뚫는다든지 스텐트를 삽입한다든지 간단한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수술 기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험에서는요. 의학용어 관혈, 비관혈 등 이렇게 수술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시거나 절개를 안 했거나 수술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아픈 건 마찬가지고 심각한 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비관혈, 관혈을 차등 없이 수술비를 지급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암 걸리면 암보험에서 진단비를 한번 받으시죠? 그러면 그 보험은 끝납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뇌졸중 진단비를 받으시면 그 보험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암이나 뇌졸중을 한번 치료를 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술 횟수에 제한 없이 한 번은 진단비를 받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스텐트 삽입도 어떤 분은 7개 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3개 했다고 하시고요. 뇌에 관련된 꽈리도 한 번 수술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횟수에 제한 없이 90이면 90세까지, 80이면 80세까지 수술비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하셔도 다 드린다 그러면 처음에는 진단비를 받으실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3회, 4회, 5회 이렇게 계속 반복될 때마다
수술비를 계속해서 받으실 수가 있다고 그러면 70세, 80세, 90세 이후에 안정적으로 자녀분들한테 기대지 않고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오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 안에 2대 질환 수술, 16대 질병 수술, 특정 질병 수술, 질병 수술처럼 제목이 다른 무슨 수술들이 복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복층으로 되어 있는 수술비에서는 모두 다 받게 되는 거죠.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2대 질환에서 3천만 원 더하기, 200만 원도 받으시고 또 더하기, 250만 원도 받으시고 또 더하기, 이런 식으로 설계를 꼼꼼하게 해 놓으셔야 촘촘하게 비껴나가지 않도록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다 받을 수 있는데요. 합산을 하게 되시면 3,500만 원 이렇게 받게 되시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비관열과 관열일 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복층 설계를 해서 다 더하기 하셔서 관열일 때는 3,950만 원, 비관열일 때는 3,500만 원, 이렇게 수술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만 있다면 진단비가 굳이 없으셔도, 혹은 진단비가 너무 비싸서 보장을 좀 준비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복층 설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놓으시면 이렇게 쭉 나열이 될 텐데요. 위에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가운데 조금 전에 복층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 건데요. 모두 다 합산으로 보장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 가벼운 거는 하나만 받으시고 중한 거는 복층으로 다 받으시는,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시면 진단비 이외에 나중에 나이가 드실 때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설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진단비는 굉장히 비싸서 더하기 너무 어렵고, 진단비는 한 번만 받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료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짜잔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세부터 40세, 50세까지 대표적인 연령으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를 꾸밀 수가 있는데 80세 만기, 90세, 100세 전 연령층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도표가 너무 많아서 우선 100세까지 보장할 때 대표적으로 30세는 한 4만 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30세이신 분은 5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30부터 100세까지 무려 70년간을, 내가 돈을 내는 거는 20년, 보장을 받는 거는 70년 동안 정해진 금액이 계속해서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비용을 낸 거에서 효용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40대로 오셔도 보험료는 5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50대가 오면 약간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보장 담보가 나이가 많아지면 모든 것을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거. 두 번째는 어렸을 때는 70년을 보장해줘야 되지만 나이가 올라오면은 50년만 보장해주면 되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면서 혈관 질환에 대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 플랜을 하나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해지는데 좋은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아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밖에 좀 두터운 외투 입으신 분들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겨울을 앞두고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한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대비해서 수술비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보험에 대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잠시 후 풀어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그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유진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저희 오늘 어떤 보험 증권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예, 오늘은 그 H사 스마트 변액 CI 통합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예. 그 계약 일자는 2013년 6월이고요. 그 당시에 피보험자 나이가 49세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보험을 볼 때 그 제목을 보면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를 대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변액 CI 보험이잖아요. 먼저 변한다는 얘기죠. 보험사는 계약자를 나중에 어떻게 이분이 유지를 하든, 그 다음에 보험료가 발생을 하든, 사고가 생겨서 아니면 중간에 해지를 하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미리 준비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 자금을 일반적으로 금리에, 투입을 안 하고, 뭐 유가증권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입을 해서 내 그 준비금이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 그때 변액이라는 그 용어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품은 그런 보험이고요. 그리고 CI 통합보험이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시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자세히 하나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보험은 일반적인 그 CI 보험과 약간 다른 성격의 CI 보험이에요. 예. 일반적인 그 CI 보험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에서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시 그 50%든 80%든 선지급을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0%다 그러면은 6848. 그래서 4,800만 원을 중대한 질병일 때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이외에 사망하고 났었을 때는 1,200만 원을 주는 그런 보험이 일반적인 CI 보험인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 6천만 원은 그냥 사망보험금이에요. 그래서 사망했을 때만 받을 수가 있는 보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0년 납이긴 하더라도 예. 보험료가 27만 원이잖아요. 꽤 비싼 편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자님은 3,2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몇십 년 후에, 요즘 100세 시대니까 예. 거의 오래 사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든 6천만 원이 최대라는 거죠. 그러면 뭐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변해가지고 수익률이 좋아졌다. 그러면 거의 사망보험금과 비슷한 수준의 내 그 원금 효과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로 보면 지금 그 CI 추가 보장인데, 이 부분은 갑상선 암이나 경계성 종양, 양성 뇌종양. 사실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되게 뭐 병원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상당히 중대한 질병이잖아요. 예, 그렇죠. 심각해지죠. 예. 그렇죠. 뇌에 혹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보험금은 18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초기 갑상선 암과 관상동맥 성형술, 사실 심장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 삽입술 같은 거를 관상동맥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 상당히 중대한 질병이라고 가정의 가장이 네. 이러한 질병에 걸리면 생각할 텐데, 그때도 6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보장 금액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는데요. 예, 많이 좀 적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CI 보장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CI 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의 일부를 준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CI 보장을 특약으로 하나 단일화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시 예. 금액이 6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인데도 600만 원. 그렇죠. 근데 병원비에 이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600만 원이면 사실 과히 크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내 병은 중대한 질병이에요. 예. 병원비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 보험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600만 원이 최대다. 이게 많은 분들이 CI 보험이 좀 비싸더라도 준비를 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그렇죠. 보장을 잘 받고 싶어서 비싼 보험료를 내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암에 걸렸었을 때 진단비가 나온다거나 예. 아니면 2대 질병 걸렸을 때 진단비가 나와서 뭐 그러한 질병일 때 진단비로 보조를 받는다는 그런 상품도 아니고 여기 이 중대한 질병일 때는 이거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 계약자님 같은 경우는 3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월 납입을 하시는데 예. 보장이 턱없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본인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통재해 사망 특약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재해나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불의의 사고 시 뭐 언제든지 내가 사망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보험금이지만 이 교통재해 사망이라는 거는 반드시 교통사고를 동반한 사망일 때만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재해보장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재해로 사망했을 때는 6천만 원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후유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 지급률을 6천만 원에 곱해서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을 드렸겠지만 주계약 보장이 보험료 대비해서 예. 과히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 CI 추가 보장이라고 해도 사실 너무나도 그 빈약한 보험금과 그다음에 뭐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인 그 플러스 CI 보장 같은 경우도 보장 금액이 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연때까지 한 5년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사망 부분에 대한 네. 그러한 니즈가 상당히 크시다 그러면 주계약만 남기고 특약 부분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 아직 못 가입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 넣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망 니즈보다는 변액이었기 때문에 내 그 노후 자금으로 이 보험을 활용을 하려고 처음에 계산을 하셨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정리 후에 예. 보장 그다음에 뭐 노후자금, 뭐 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장과 연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보험료를 양분화해가지고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 유진 전문가와 함께 H사의 스마트 변액 CI 통합 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CI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좀 주계약에 예외적으로 선지급 기능이 없었고요. 그리고 진단비가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권을 들여다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들 혼자서 어려운 부분들 끙끙대지 마시고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연락 주시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31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결혼은 아직 하진 않았고, 최근에 이제 그 직장 동료가 아픈 걸 보고 좀 도움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올해 31살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좀 리모델링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일단은 제가 직접 먼저 가입을 했던 상품들이 아니고, 예. 어머니가 이제 대신 가입을 해주신 보험이 있는데요. 예. 보험료는 제가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최근 직장에서 상사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예. 뇌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보험이 저도 이런 경우에 혹시 뭐 혜택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주변에서 아프신 분들이 생기니까 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이면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31살 되신 여성분께서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총 2건의 보험을 2012년도에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미래에셋 러브에이지 변액 CI 통합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특약은 80세 만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메리츠와제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총 보험료는 11만 7,390원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어머님께서 가입해주신 보험을 이제는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리모델링 플랜 제안 받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 주셨어요. 이만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반갑고요. 먼저 증권 보내주셔서 제가 열심히 잘 살펴봤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지인께서 직장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니까 제가 많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지금부터 보내주신 증권을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우선은 2012년 비슷한 시기에 두 가지의 보험 같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네, 뭐 지금까지 한 6년 이상 잘 유지도 하고 계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보험을 구성을 할 때 보면 이제 질병이나 재해는 생명보험 쪽에, 뭐 실손보험이나 배상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손해보험 쪽에들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입 구성을 굉장히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구성하신 것처럼 보장도 잘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 러브에이지 변액 CI 통합보험. 예, 이거는 이제 사망보험금 5천에 암이나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등이나 뭐 이렇게 중대한 질환과 또 뭐 중대한 화상이나 장기 이식 수술 등 이렇게 중대한 수술을 받으셨을 때 사망보험금에서 한 80% 정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끔 사망하고 중대한 질환들이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의학기술이 날로 발전을 하고 있는 시점에 암으로 한번 진단을 받아서 진단비를 받았다고 한들 완치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더 이상 혜택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최근에 뭐 직장 동료가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질환에는 뇌출혈은 포함이 되지만 뇌경색은 여기에 해당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그러한 진단을 받으셨다 하면은 여기서 혜택을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다른 특약을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 체증형 종신 입원 특약, 체증형 종신 수술 특약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하셨을 때 3일 초과 4일째부터 3만 원씩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또 1에서 5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셨을 때 뭐 최저 2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근데 저기 말 그대로 보장 기간은 종신이기 때문에 종신토록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좋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 종신 이제 80세로 끝나는 다른 특약들을 한번 볼게요. 암 치료 특약이라고 해서가지고 우리가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도 받고 입원도 하시고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질병 치료비 특약은 주로 만성 질환에 해당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주요 성인 질환 또는 뭐 생활 질환으로 입원이나 수술 받으셨을 때 소액 치료비 특약은 경계성 종양이나 뭐 제자리암 또는 뭐 소액 치료비 암 등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특약들은 재해 관련된 특약들인데, 재해로 고도장애 또는 뭐 일반 후유장애, 재해로 치료를 받을 때, 사망을 받을 때 이제 보장을 받는 건데, 골절로 진단을 받거나, 그로 인해서 수술을 하셨거나, 3% 이상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거나 사망을 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특약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80세로 끝나니까 요즘처럼 가파르게 생존 수명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80세 이후에도 뭐 인공관절 수술이나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들을 입원해서 수술들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 이후에 치료를 받으실 때는 보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없으니까 많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80세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 기간이 좀 100세까지 연장이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안타까웠던 점은 다른 특약들에 의해서 입원을 반복적으로 하셨을 때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첫날부터 입원비를 지원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3일 초과 4일째부터 입원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셔도 오랫동안 입원하는 경우도 많이 없을 뿐더러 뭐 암에 관련된 치료죠.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는 통원에서 뭐 항암 치료를 받아도 1박 2일 정도만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3일 이내에 입퇴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끔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이상의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변액 CI 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 더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네. 또 어떤 거는 체증형이라는 게 붙어 있던데 네네. 이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같이 알고 싶은데요. 체증형은 보험 기간을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제1 보험 기간, 제2 보험 기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장을 해주는 건데 여기 증권에 보시면은 60세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한 시점부터 60세까지를 제1 보험 기간으로 하고 60세 이후부터 종신까지를 제2 보험 기간이라고 정해서 처음에 제1보험 기간에 뭐 입원이나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 뭐 3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는다고 치면 제2보험 기간에 동일한 질환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2배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입원하셨을 때는 3만 원, 3만 원이 6만 원으로 일종에 관련된 수술을 하셨을 때 20만 원 받았던 걸 40만 원까지 이렇게 배로 받으실 수 있는 특약 중에는 뭐 굉장히 좋은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음으로 알파 플러스 보장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실손 보험에 배상 책임 보험을 같이 묶어 넣어서 보험이에요. 그래서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하거나 수술을 통원하거나 뭐 약 처방을 받았을 때 입원은 5천만 원. 통원 병원 외래 진료비는 뭐 하루 25만 원, 약제비는 5만 원 이렇게 한도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입원을 하셨을 때는 10% 또는 통원했을 때는 병원 등급별 10,000원, 15,000원, 2만 원, 약제비는 별도로 8,000원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라는 거를 공제를 하고 한도에까지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이 정말 좋은 거는 현재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를 1년으로 해서 15년마다 연장을 통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보험은 처음 가입 시점부터 100세까지 연장 없이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뭐 연장을 통해서 연장을 하실 때는 요즘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실손이 변경이 되는 내용들을 적용을 받으면서 연장을 하시는데 이 보험은 그런 제도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처음에 가입했던 그 시점부터 보장이 축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똑같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것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신 증권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니까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면 이제 시청자님도 만족을 하실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이 하게 됐는데 먼저 변액 CI 보험은 주계약을 지금 5천 들어져 있는 걸 한 3천 정도 감액을 하시고 종신까지 보장을 받는 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보험료가 한 6만 원 정도로 줄어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좋은 특약들은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파 플러스 보험은 지금 뭐 판매되고 있는 어떤 실손 보험보다도 굉장히 좋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완도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보완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을 통해서 지금 80세로 끝나는 부분들을 100세로 연장을 했고요. 암이나 뇌나 심장에 관련 진단비들을 사망보험에 묶여져 있던 거를 각각 별도로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소액치료비에 해당하는 유사암 진단비를 500, 또는 기존에 부족했거나 없었던 질병이나 상해 후유장애 부분은 질병은 3천, 뭐 상해는 1억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많이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입원비를 첫날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끔 각각 2만 원씩 넣었고요. 거기에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등을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한 7만 3천 원 정도 나오세요. 근데 이제 기존에 내셨던 보험료보다 한 3만 6천 원 정도 증액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망에 같이 묶여져 있던 진단비들을 각각 풀어서 별도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80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100세로 보장 기간을 늘리면서 후유장애 부분이 좁혀져 있던 거를 좀 더 폭넓게 강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를 입원을 하더라도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완을 하신다면 앞으로 좀 더 탄탄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예, 그리고 젊으신 분이 직접 자기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 주셔서 참 좋은 것 같고요. 뭐 어머님께서 기본적으로 현명하게 좀 준비를 잘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네.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만기가 짧은 특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정리를 하고 좀 추가적으로 통합보험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생기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으로 연락을 주셨나요? 제 건 아니고요. 오빠 건데요. 네. 오빠가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최근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 가기 전에 예. 한번 점검을 받고 싶어서 증권을 보니까 2개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별로인 것 같아서 한번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전에 이렇게 연락 주신 건 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좀, 일단은, 오빠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3, 근데 혼자거든요. 예. 53세예요. 53세이시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여동생분께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어디가 편찮은 것 같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그냥 특별히 아직 잘 모르겠고 굉장히 피곤해해서 예. 그래서 그냥 미리 한번 가기 전에 예, 한번 알겠습니다. 보험이 뭐 있냐 예. 물어보니까 2개 있다고 해서 보여주는 거 보니까 내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전문가님한테 예. 한번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따로 원하시는 리모델링 좀 방향이 있으신가요?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왕 준비하려고 마음 먹은 거니까 예. 좀 포괄적으로 또 하는 일이 생산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 예, 후유장애 뭐 그런 쪽도 좀 많이 보강을 하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53세 되신 남성분의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총 2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삼성생명 100세 사랑보장보험 100세 만기 3년 갱신 상품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또 KB손해보험 가족지킴이 생활보장보험을 2014년도에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82,000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네요.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여동생인 제가 보기에 좀 오빠의 보험의 보장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생산 쪽에 일을 하시고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데 유진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오빠분 그 네. 2가지 보험을 제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삼성생명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뭐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 뭐 교통사망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그 오빠분 지금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 하세요? 그 생산부 라인 쪽에서 전자부품 조립 그런 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운전하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대중교통이라든가 교통사망, 만약에 대중교통이면 뭐 버스, 지하철, 선박, 비행기 이러한 대중교통에서만 사망해야지만 나오는 사망보험금인 거고, 교통사망은 반드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좀 아쉽겠지만 그 재해사망 같은 경우 1억 있고, 그보다 살아서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뇌출혈 진단자금이라든가 심근경색, 암진단비, 고해감 진단비 2천만 원씩 있는데,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던 나이대 가입을 하셨는데도 전부 다 갱신형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뇌출혈이다 보니까 그 받을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보세요? 네. 그리고 KB 가족지킴이 생활보장보험을 보면, 다른 보장은 없고, 전부 다 그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일 때만 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금액도 상당히 적고요. 그 다음에 50% 이상의 후유장애이기 때문에 받을 확률만큼, 그만큼 상당히 많이 그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가지 보험은 갖고 계신데,
뭐 요즘 흔히 나오는 그런 뭐 실손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술비 특약이라든가 뭐 진단자금도 전부 다 갱신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보험을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낮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보장도 너무 낮고 지금 현재 그 오빠분이 병원에 안 가신 거는 천만다행인 거고 지금 만약에 병원 가셔가지고 어떠한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보험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보장이 상당히 좀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실손도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 결혼하셨나요, 오빠가? 아직 네, 혼자 살아요. 아, 혼자 산다고 하셨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없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그 보완 사항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당연히 실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의견 쪽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병원에 갔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실손보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만들어 보니까 보험료는 한 2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오빠분이 진단자금이나 수술자금이 없잖아요. 네. 근데 현장직이라서 사실 후유장애를 좀 많이 넣고 싶지만 많이 넣으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좀 적게 가입을 하셨다라는 거는 보험료 납입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좀 제가 뺐어요. 그래서 상해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나 뭐 여러 가지 각종 수술비 쪽을 많이 제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오빠분이 뭐 약주 좀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 또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도 남성분이고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뇌졸중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험성이 커져 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술비와 그 다음에 진단자금을 좀 준비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오빠 운전하시죠? 네. 네, 운전자 담보까지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대략 한 11만 4,400원 정도가 나와서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시는 거가 8만 한 3,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많이 추가되진 않네요.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 한 13만 한 7,000원 정도로 준비가 되니까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추가 부담으로 요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플랜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보장은 크진 않지만 진단금이나 수술비나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운전이나 후유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병원비 실질적으로 나오는 병원비는 단독 실손보험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병에 걸려서 진단을 받거나 또 어떠한 수술을 받았을 때는 그 실손보험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통합보험에서 수술 자금이나 진단 자금으로 추가 혜택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좀 도움 되셨죠? 네, 상의해서 전화 다시 하겠습니다. 예, 남자분들이 좀 보험에 무딘 경우가 많은데 여동생분께서 참 전화를 잘 주신 것 같고요. 삼성생명 보험도 보장받기 힘들고 또 KB손해보험도 상해 후유장애로 다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보장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보험과 실손보험으로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제안해 드렸거든요. 네. 예, 생각해 보시고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문자로 남겨주신 궁금증도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4740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암 보장을 좀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데요. 진단비 외에 어떤 걸 더 준비하면 좋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임현아 전문가님.
예, 암 걸렸을 때 제대로 보장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혹시 암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대부분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요즘 추세는 암이 완치율이 되게 높아지는 것처럼 한 번 암이 걸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뭐 재진단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원발이나 전이하는 경우들은 많기 때문에 재진단 암에 대한 담보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암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경제활동도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보존할 수 있는 이제 생활비 또 그다음에 암을 치료를 받을 때 입원해서 치료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향후 치료는 통원 치료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랫동안 입원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통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통원비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뭐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본적인 암 보장 이외에도 뭐 재진단암이나 생활비, 통원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다음은요. 279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도 살펴볼게요. 자, 요즘 치매보험이 많이 나오던데 꼭 필요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치매보험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요. 유진 전문가님. 네. 요즘 치매보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치매 걸리는 게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단순하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온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젊으신 분들도. 뭐, 알츠하이머나 뭐, 루게릭이나 예전에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던 병들도 되게 많고, 또한 사고로 인한 그런 치매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치매 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뭐 지금 아나운서님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대략적으로 제주도 인구보다 많습니다. 굉장하네요. 72만 명 정도가 치매로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은 사실 모르니까 큰 고통이 없지만 그분을 보살펴야 되는 그 가족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가족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부양하기가 요즘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은 그 요양병원이란 데 그분을 모시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찾아뵙는 방법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주위에서 많이 싸우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요새 나오는 그 치매보험은 매달 일정액을 지급을 해줘요. 대략 한 100만 원 정도씩을 종신토록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끼리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을 갖다가 요양병원에 모셔가지고 성심성의껏 이렇게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종신토록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심도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요즘은 뭐 젊으신 분들에게까지 치매가 발병되기 때문에 뭐 매달 지급받는 치매 보험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3361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도 살펴볼게요. 자, 보험 사고가 많은데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게 되면 실비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면화 전문가님. 이게 내가 사고를 많이 당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근데 왜 자동차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내가 사고를 냈고 내가 보험을 받았기 때문에 제게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이제 실손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나 하나만을 들은 게 아니라 나는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지만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거나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실손보험료를 올리는 거를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연령대에 같은 성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손해율이 났느냐를 반영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고 해서 나만 오르는 게 아니라 건강한 다른 분들도 같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손해율로 오른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3285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친구는 대장 내시경 검사하고 실손보험 외에 수술특약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가 받았는데 나는 안 받으면 좀 억울한데요. 유진 전문가님. 많이 억울하겠죠. 근데 지금 친구분은 그 수술특약 있잖아요. 질병 수술비 특약이 갖고 있는지
갖고 있으니까 나왔겠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은 그 특약이 내 보험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변을 받는데 뭐 혈변을 받거나 이러한 이상 증상으로 인해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용적은 이거는 질병수술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건강이 어떤지 내가 염려스러워서 건강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나왔던 거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친구분과 나와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술 특약 유무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예, 보험 플랜 119에서는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분들의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 플랜 119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